이게 새로운 교육 철학이에요.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인데 여러분의 신체를 통해서 덕을 쌓고 그 다음에 지식이 올 때 이게 진정한 여러분의 지혜가 될 수가 있다고. 여러분 지난주에 그 문대성 컵에서 전체 준우승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전부 금메달 땄다는데 품새. 이야, 이건 기적이다. 여러분 자신한테 박수 한번. 박수는 이 영어로 applaud라고 그러죠. applaud는 남이 나한테 쳐주는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런데 가만히 자신이 스스로에게 치는 박수만이 진정한 박수. 남이 알아주지도 않아도 내가 나 스스로의 삶의 모습에 박수치면 그게 진정한 박수예요. 그 박수를 자신한테 쳐주는 횟수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언젠가 주위에 있는 사람도 박수 칠 때가 올 거야. 그런데 그거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 진정한 박수는 자기 스스로한테 치는 박수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릴럭턴스를 공부하지 않았어? 앞에는 리가 다시란 뜻도 되고 리가 강조, 강세형 접사라 그랬지? 그 다음에 럭턴스가 어디서 왔다 그랬지? 럭턴스? 락이라고 머리를 따다 또는 내가 내 나름대로 삶을 만들다. 이게 딱 쪼이는 거거든. 락하다는 자물통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남들은 다 시류에 따라서 다 행동을 하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철학을 갖고 인생을 살겠다. 일종의 저항 같은 거예요. 릴럭턴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 주저함이라고 번역하는데 나는 어떻게 번역했다 그랬지 여러분은? 반항하다 또는 내키지 않는다. 내키지 않음.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내가 어떤 생각도 어떤 행동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자기 신뢰와 자기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릴럭턴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여러분 자신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라는 재판관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느 것도 허용하지 마라. 그게 릴럭턴스. 오케이. 이게 상당히 긴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나하고 한번 약속을 했는데 이게 챌린지일 거야. 이게 도전이야. 이 긴 시기 때문에 이걸 과연 여러분이 외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합창으로 한번 외워보자. 이게 보이스 윌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릴럭턴스, 로버 포스트의 내키지 않음이라는 시예요. Out through the fields and the woods, and over the walls I have wended, and I have climbed the hills of view, and looked at the world and descended. I have come by the highway home, and lo, it is ended. The leaves are all dead on the ground, save those that the oak is keeping, to revolt them one by one, and let them go scraping and creeping all over the crusted snow, when others are sleeping, and the dead leaves lie huddled and still, no longer blown hither and thither. The last blown Esther is gone, the flowers of the rich hazel weather. The heart of is still aching to seek, but the field question whether
went to the heart of man. Was it ever less than a treason to go with the drift of things, to yield with a grace to reason, and bow and accept the end of a love or a season? 와, 이거 여러분한테 박수 쳐봐. 전 세상에 이거 전체를 합창으로 외운 거 여러분밖에 없을 거야. 즉흥적일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저저번 코라에서 즉흥적으로 글을 써야 했을 때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의 절반 동안 내가 평소에 글을 어떻게 썼지 이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평상시에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뭐라도 쓰기 시작해야 어떤 걸 써야 할지 떠오른다는 게 생각이 나서 우선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쓰고 싶은 내용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평상시에 생각하고 관심 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글을 써야 해서 그런 것들밖에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일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온다고 하셨던 말씀이 즉흥적일 때는 머릿속이 하얘져서 평상시에 내가 반복해왔던 일들밖에 생각이 나질 않으니까 즉흥적일 때 그 사람의 평상시를 알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평상시에 더 잘 준비를 해놔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청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어떤 아이가 한 말을 듣고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한테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자 그 아이가 한 달이나 남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너무 지나간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 아직 한 달이나 남았어. 남은 시간 동안 더 후회 없이 살아야지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더욱 경청하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강의 녹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 거기 이제 첫 번째 이 나영이가 즉흥적인 글쓰기를 말했잖아. 내가 이제 즉흥적이라는 게 아무런 평상시에 준비가 없는 사람 보고 즉흥적으로 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저께까지 하던 습관을 그대로 반복을 할 거야. 그러니까 즉흥적인 거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랫동안 해오던 거를 하게 돼 있어. 그게 즉흥적이 아니에요. 자신의 과거에 무심코 하던 생각이 반복되게 돼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신을 수련하고 글을 쓰고 깊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한 사람은 즉흥적일 때 그게 반복되게 돼 있어. 그래서 즉흥적인 것이 가장 진실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을 보면 이제 나이가 어떻게 나중에 누구하고 결혼하게 됐다. 결혼하려면 멀었지. 그러면 그 사람이 즉흥적일 때 하는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돼. 그 사람의 학력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부모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즉흥적으로 무심코 하는 말이 그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즉흥적인 글쓰기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자신의 진가가 나와요. 진가라는 게 진가. 진정한 value, true value가 나올 때는 언제? 즉흥적일 때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즉흥적인 글쓰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글쓰기는 즉흥적인 글쓰기를 막 시키고 또 하나 더 와서 즉흥적인 글쓰기를 보고 다시 한번 옮겨 쓰라 그럴 거야. 2번 할 거야. 그럼 그게 더 트레이닝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2가지를 다 할 거다. 2번째는 경청한다는 말을 해서
경청한다는 말이 경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유대인들 이게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이 플락타이트라 성구함을 머리하고 요 손목에 딱 차요. 거기 들어가는 게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그렇게 만든 쉐마라는 말이 경청하라. 경청이라는 거는 내가 상대방과 일치되려는 무아 상태를 넘어서서 컴패션이 있을 때 경청하게. 대화는 있지 않습니까? 경청이에요. 어떤 사람 대화한다고 그러놓고 자기 말만 100%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폭력이에요. 대화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가만히 들여보는 거예요. 그게 경청이야. 그래서 나영이가 야, 한 달밖에 안 남았네 이랬더니 조그만 애가 한 달이나 남았네? 그러니까 네 생각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이 탈무드에서는 누가 선생인가? 밀로메드 히브리어로 해서 Who is a teacher? 그럴 때 탈무드에서는 콜로메드 누구나 선생이다. 그래서 누구나 선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어떤 사람, 심지어는 어린 아이가 무심코 하는 말도 내 삶의 중요한 삶의 철학이 된다. 그러니까 네 생각이 딱 달라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어디가 학교냐 그러면 더 확장해서 어디나 학교인 거야. 이 코라만 학교가 아니야. 나영이가 평상시 집이나 시장이나 해외여행을 하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한 말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나의 삶의 티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심지어 내가 억울한 일로 감옥에 있던 그것이 인생의 선생이 되는 거지. 거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경청이야. listening. listening이라는 말은 귀를 잡아당겨서 그 다음은 그 사람한테 가는 거야. hear는 내 중심이고 listen은 그 사람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엑스타스이고 무아 상태로 갈 때 listening이 가능하다고. 오케이, 수연이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수업을 듣고 두 가지 내용에 대해 인상 깊었습니다. 하나는 계줄, 동물을 묶어서 키우는 것. 또 하나는 reluctance, 최선을 다해서 남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지 않는 것. 먼저 계줄에 대해 저의 생각은 한 생명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고 고통에 빠지게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줄 하나로 이 자연에 존재한 동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줄로 인해 사람들의 행동이 자연계의 규칙을 어겼습니다. 자연계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평등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개념을 인식하지 못해서 소중하고 숭고한 동물을 그저 인형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모든 사람들 다 동물을 사랑하고 우리와 평등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답겠습니까? 나로부터 행동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동물은 인간과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목숨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reluctance에 대해 저의 생각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일을 겪어도 나는 항상 나 자신이고 변하지 않다는 것을 더 믿게 됐습니다. 인생의 진리를 찾는 도중이나 목표를 향해 달리는 도중에 그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려고 길을 잘못 선택하고 남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나도 그렇게 가야지라는 생각만 하고 진짜 나한테 맞는 길인가 이 생각을 못해서 결국 틀린 길을 가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저한테 진짜 맞는 생활 방식을 못 찾고 친구들이 맨날 놀고 다니니까 저도 그렇게 똑같이 다니다가 어느 날 관장님을 만나게 됐는데 깊은 대화를 하고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내 자신을 찾기 위해 독서하고 자신과 대화를 하면서 저한테 맞는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할 장소가 있다. 인생은 그 장소를 찾는 과정이다. 그 장소는 꼭 장소일까? 저는 그 장소라는 것은 어떤 마음가짐일 수도 있고 삶에 대해 자신의 신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심경을 가지게 된다면 어디에서 살든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 살 수 있고 자유롭고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정하는 것을 따라하고 나의 철학을 지키고 남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간식도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치된 골든 리트리버를 입양시키는 일에 대해 너무 감동을 받았고 저도 중국에 있을 때 아빠랑 골든 리트리버를 키워봤습니다. 네, 정말 충성스러운 개 종류 하나입니다. 성탄이가 고조되는 그 순간 교수님이 바로 그의 어두운 삶 속의 한 줄기 빛입니다.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중에 그런 일을 꼭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수연이 들어가 앉아. 그러니까 수연이도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이 이게 지식으로 남지 않고 지금 내용이 자신의 마음, 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심장까지 내려와서 심장이 글을 쓰게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특별히 맨 나중에 장소라는 거를 우리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 삶의 철학이고 삶의 종교가 장소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이 천재성이에요. 그 말도 안 되잖아. 남이 보면 장소가 무슨 자기 철학이라니 종교라니. 그렇지만 그것이 수연이를 다른 인간으로 만들 거예요.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용기야. 용기가 다른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용기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개줄을 말한 지난 시간에 우리 개줄을 공부를 했잖아요. 이렇게 딱 개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보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당신이 이것을 동의할 수도 또는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이 세상에 경험한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기쁨이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dogs without fleas, 개줄이 없는 개들이다. 이 메리 올리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책에 이 겉표지에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 시를 이렇게 써놨어. 자신이 경험한 이 세상의 기쁨, 환희, 진정한 의미의 환희를 개를 통해서 자기가 느꼈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는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 마디너티가 뭐라고? 이제 인간 중심, anthropomorphic, 그래서 인간 중심의 윤리가 아니라 생명 중심의 윤리가 새로운 이 시대의 철학이다.